독일 포칼컵에서 뮌헨이 충격에 탈락을 한 뒤 투엘 감독이 경기 후에 김민재를 저격하는 황당한 인터뷰를 했던 걸 전해드렸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김민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선수를 원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케인이었습니다. 아니, 케인은 90분 내내 벤치에만 있고 경기 출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케인이냐? 얼핏 생각하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뮌헨은 리그 우승은 보장된 팀이고 여기에 컵대회와 챔스 우승까지 노리면서 3관왕, 4관왕을 노린 팀이잖아요. 하지만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에 뮌헨은 올 시즌 우승 기회를 벌써 2개 날리면서 무관 징크스가 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를 보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번도 못하면서 무관의 저주가 쓰였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결국 구단 최다 득점자인 케인마저 우승하려고 토트넘을 떠나서 뮌헨으로 간 게 몇 달 전입니다. 하지만 뮌헨이 어이없이 3부 리그 하위권 팀인 자르브르켄에게 발목을 잡혀 떨어진 현재 무관의 저주가 걸린 건 토트넘이 아니라 케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난 8월에 있었던 DFL 슈퍼컵에서도 뮌헨은 라이프치히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면서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들어왔던 우승컵을 케인이 오자마자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칼컵에서도 케인은 안 나왔지만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3부 리그 팀에게 막판 극장골로 패배하면서 탈락했고요. 심지어 리그에서도 뮌헨은 1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주의 본체가 케인이었다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1위를 달리면서 해외 팬들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장난식으로 웃자고 했던 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인 더선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케인의 무관 저주를 다루기도 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독일 FA컵에서 3부 리그 마이너 팀에게 충격패, 팬들은 해리 케인의 무관 저주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한다 라면서 팬들의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뮌헨의 포칼컵 탈락을 조명했습니다. 뮌헨이 점유율 75% 대 25%로 3배 차이, 슈팅 개수는 18대 4로 4배 이상 차이 났는데 한 골밖에 못 넣고 졌다는 건 어쩌면 저주 말고는 딱히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긴 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리버풀의 레전드 공격수가 케인 없는 토트넘이 훨씬 낫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역대 베스트 멤버를 뽑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왼쪽 윙어 자리에 들어가는 진정한 레전드 존 반스의 발언이었죠. 이 선수가 활약하던 시기는 마라도나 시절인데 당시에는 이탈리아 세리에가 강세인 때라 영국 축구의 암흑기라고 불렸습니다. 때문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는 들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리버풀 현지에서는 무조건 만장일치로 뽑히는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대놓고 케인이 떠나서 토트넘이 더 나아졌다는 폭탄 발언을 작정하고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 출신인 만큼 이 얘기를 할 때 리버풀 구단의 역사와 비교해서 말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쿠티뉴가 리버풀에 있었을 때 그는 리버풀 최고의 선수였지만 우리는 2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쿠티뉴가 떠났을 때 리버풀은 우승했다. 오바메양이 아스날에 있었을 때 그는 아스날의 메인 선수였다. 그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지금 오바메양이 없는 아스날을 보면 그들은 엄청 잘하고 있다라면서 팀의 핵심 선수가 떠난 이후 더 발전한 팀은 그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토트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해리 케인이 떠났으니 나는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이 될 거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모든 팬들이 케인을 주목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케인이 어디 있는지 공을 줘야 했다라면서 케인이 있을 때는 모든 선수들이 억압당해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떠나면서 선수들이 풀려났고 더 좋은 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케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토트넘은 진정한 팀으로서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성적이 놀랍지 않다. 케인이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다거나 쿠티뉴가 리버풀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큰 팀에 있다면 선수보다 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라면서 케인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토트넘에게 족쇄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반스라는 인물은
리버풀 레전드니까 굳이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 맞죠? 네, 순수하게 이푼 개인의 견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한 매체가 또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포브스입니다. 포브스에서도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해리 케인의 이탈이 어쩌면 토트넘의 올 시즌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라면서 반스의 인터뷰와 비슷한 맥락의 제목이었죠. 그리고 이 매체는 현재 엔지 감독의 시스템에는 케인보다 손흥민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시스템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중앙 공격수가 필요하다. 올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고 토트넘의 공격에 절실히 필요했던 상대 진영에서의 새로 공격을 제공했다라면서 과거 엔지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처럼 손흥민이 엔지볼에 딱 맞는 선수라고 했죠. 반면 케인이 남아있었다면 아마 팀 색깔이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봤습니다. 케인도 엔지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에서 상대 진영의 대단한 공격의 지휘자가 됐겠지만 그는 손흥민처럼 꾸준하게 뒷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토트넘의 팀 색깔을 바꿨을 것이다.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지금 토트넘은 더 순수한 팀이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더 좋은 팀이다라면서 케인이 떠난 현재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이라면서 반스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 역시 캡틴 손흥민에게 확실하게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케인의 이탈로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손흥민 뿐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나에게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하는 게 옳은 일로 보였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내가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의 손흥민을 잘 알고 오랫동안 알아왔다. 나는 언젠가 그가 클럽과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좋아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다 보니 그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자질을 갖췄다. 특히 케인이 떠나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소니가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분명 손흥민이 새로운 토트넘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지금까지 보신 모든 내용은 한국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리버풀 레전드, 미국 유력 매체, 호주인 감독 등 다 한국과 상관없는 외국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이 떠난 토트넘을 캡틴 손흥민이 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 팰리스전 이후 다가오는 첼시전 사이가 10일이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인지 토트넘 경기를 본 지가 오랜만인 듯한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은사인 포체티노 감독에게 손흥민이 청출어람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화요일 새벽 5시 경기인 거 아시죠? 곧 첼시전 프리뷰 상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서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해주셨던 2만 분? 네, 지금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